안녕하세요. 부크마쿠 굿즈 제작소의 그림은입니다. 왕 귀여운 건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스티커도 똑같이 왕 크면 왕 귀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스티커 말고 크기가 큰 빅 스티커를 만들어 봤어요. 아이패드, 맥북, 다이어리 등등 어디에나 포인트처럼 꾸미기 좋은 빅 스티커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캔버스를 조정해 볼게요. 가로, 세로 9cm로 정해서 캔버스를 만들고 그리드 가이드를 설정해 볼게요. 여기서 드리는 꿀팁! 격자 크기를 정할 때 픽셀 단위가 아닌 밀리미터, 센티미터 등 다양한 단위로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cm로 단위를 설정하고 격자 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편해요. 지금 만들어 볼 스티커는 가로, 세로 8cm 크기의 리무버블 스티커입니다. 격자를 미리 설정했기 때문에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은 프로크리에이트로 스티커 라인을 일러스트로 작업해 볼게요. 손을 짚고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는 부크와 마쿠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했어요. 이제 만들어둔 격자 형태에 맞춰서 스케치 크기를 먼저 수정해 둘게요. 이제 스티커에 맞게 다시 그려줄게요. 원래 스케치는 투명도를 낮춰주고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리드 가이드에서 격자를 대칭으로 변경하고 모노라인 브러쉬로 형태를 그려줍니다. 팔을 둥글둥글하게 그려주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2바퀴 정도 동그랗게 그린 후에 꾹 요지를 하면 깔끔한 원을 만들어줘요. 완벽한 정원을 만들려면 반대쪽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터치하면 되고 원을 만든 후에 위쪽에 수정하기를 눌러 간격, 위치 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직선도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 꾹 요진하면 완벽한 직선을 만들어줄 수 있고 반대쪽 손으로 터치하면 추직선 또는 평행선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빠르고 깔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 마쿠까지 형태를 다시 그려줄게요. 스케치를 완성한 후에 각각의 레이어를 복제해주세요. 이제 그려준 스케치 선 안에 색을 넣어줄 건데 팔레트 부분에 검은색을 끌어당겨 빈 공간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색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조정에 색재 채도 밝기를 눌러서 밝기를 최대로 높여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배경색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고 색을 채운 형태를 사방으로 적당히 크기를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밑에 있는 원래 스케치 레이어가 보일 겁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로 자글자글한 색연필 느낌을 주기 위해 테두리 안쪽에만 다시 그려줬어요. 이 과정이 필요 없는 분들은 밑에 있는 레이어 위치를 흰색 레이어 위로 올려주고 외곽 라인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크의 눈, 코, 입 등 그려줘야 하는 부분을 마저 그려준 후에 마쿠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게요. 흰색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다시 올려주고 저는 관리하기 편하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줬습니다. 마쿠는 단순하게 크기를 키우니까 귀 부분이 더 멀어져서 형태가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쿠는 귀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형태를 모노라인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채워줬습니다. 형태가 이처럼 복잡하신 분들은 저처럼 테두리를 다시 그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쿠의 귀 부분도 색연필 느낌을 내기 위해 자글자글한 브러쉬로 채워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줄 때 흰색 영역 밖으로 선이 나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튀어나간 부분만 지울 수 있으니 안쪽 부분만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이제 흰색 레이어를 눌러 선택을 눌러주고 밑에 아이콘 중에 반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을 정리해야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기를 눌러주면 튀어나간 부분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매끈한 형태가 아닌 울퉁불퉁한 형태는 모서리 부분이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꼭 체크해주세요. 이제 배경색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림 레이어를 모두 보이게 한 후에 레이어 공유해서 png 파일로 내보내게 해주세요.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대지 사이즈는 가로 세로 10cm로 만들어줬고요. 그림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자 부분을 드래그하면 안내선이 바로 만들어져요. 모든 레이어를 잠금 처리해두고 펜 툴을 이용해 중심에서부터 한쪽 면으로만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열린 상태로 마무리한 패스선은 마젠타 백으로 색깔을 변경해줬어요. 이제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반소 도구를 선택한 후에 패스를 선택하고 안내선 중앙 아무 곳에나 중심점을 클릭한 후에 패스선을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패스선을 연결해줍니다. 연결하고 나서 중심에 가까운 패스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옮겨주세요. 마크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분리해 볼게요. 밑에 레이어는 프린트로, 위에 레이어는 컷 레이어로 바꿔주고 선택한 패스만 컷 레이어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제 완성한 파일은 부코와 마쿠 따로따로 PDF 파일로 저장해 줄게요. 사전 설정은 초기 값으로 하고 영상처럼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사이즈는 100×100, 리무버블 용지, 칼선 넣기와 무광 코팅을 선택하고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맨 오른쪽에 내 디자인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만약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만들어둔 이미지 크기가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주문 양식으로 선택해서 마쿠 디자인도 업로드했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선택해 주문을 하니 쿠폰을 적용하고 배송비를 포함해 5,730원이 나왔네요. 주문하고 배송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제작은 금방 되었지만 배송 출고 지연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상품은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오프린트미 업체는 주문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증서 카드를 넣어주고 포장도 꼼꼼히 해주는 업체라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각각 한 장씩 스티커가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느낌이 계속 만지고 싶은 재질이에요.
아마 이 스티커를 상품화한다면 스티커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비닐에 넣어 포장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뜯는 느낌도 은근한 쾌감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빈 곳에 다른 그림을 넣어서 스티커팩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 스티커를 어디다 붙이느냐? 바로 제 아이패드 케이스 뒷면에 붙여볼 겁니다. 그리고 마쿠 스티커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받침대의 허전한 부분에 붙일 거예요. 빅 스티커 만들기 완성했습니다. 리무버블이니까 나중에 떼기도 편하고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 스티커가 만들어졌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굿즈 만들기로 찾아올게요. 안녕!